아름다운 튀니지 해변과 고대 로마 유적지, 지중해의 끝자락에서 나는 관광객이 아니었다. 관광객이 아닌 현장 사람의 시선으로 본 북아프리카의 풍경과 역사, 그리고 쓸쓸함을 말하고 싶다. 1988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페남 항공기가 폭탄 테러로 공중에서 폭파되며 270명 전원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냉전 말기 국제 테러의 상징처럼 기억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4년 뒤인 1992년 리비아 정보기관의 배후 개입이 드러나며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카다피 정권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은둔에 들어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용의자 2명의 인도를 거부한 리비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금수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의 항공 금지 조치로 인해 대한항공 역시 리비아 노선을 운항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던 나는 트리폴리 공항 대신 이웃나라 튀니지의 공항을 이용해야만 했다. 당시 현장에서 튀니지까지의 거리는 1000km가 넘었고 고속버스로 꼬박 12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여정이었다. 지중해 연안 도로를 따라 올리브나무와 오렌지나무, 키 큰 야자수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사막과 해변이 맞닿은 이국적인 풍경 앞에서 피로는 잊혔고 설렘과 감탄이 대신 자리를 채웠다. 튀니지, 파랑과 하양의 나라. 튀니지 국경에서 하차해 짐을 내리고 입국 심사를 마쳤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튀니지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에 빼앗긴 이탈리아는 땅을 치고 억울해했었다고 한다. 튀니지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영향 때문인지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의 모습은 과격한 리비아 군인들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개방적으로 느껴졌다. 아프리카 최대의 올리브 생산국이자 세계 유수 인사들의 휴양지인 튀니지에 들어서자 도로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원형 교차로가 눈에 띄었다. 프랑스 식민지의 흔적처럼 집과 건물은 대부분 하얀색이었고 대문과 창문은 짙은 파란색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지중해는 마치 파란 물감을 쏟아부은 듯 눈부시게 빛났다. 하얀 집과 파란 문, 파란 의자,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알록달록한 작은 어선들. 이곳이 정말 천상의 낙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만약 튀니지 사람이 우리나라 설악산의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 폭포가 어우러진 장관을 보고 그 또한 여기가 바로 천상세계로 착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인류 문명이 일찍 발달했고 그 결과 이 땅은 19세기 유럽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로마의 흔적. 1994년 우리 현장에서 트리폴리 공항까지는 버스로 약 8시간이 걸린다. 해변 도로를 따라 4시간쯤 달리면 점심을 먹기 위해 반드시 들러 쉬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북아프리카 최대의 로마 유적지인 홈즈, 즉 렙티스 마그나다. 입구에는 커다란 카다피의 초상화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정작 보석 같은 문화유산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로마 유적지는 대체로 비슷한 인상을 주지만 이곳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 형태를 온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 우물과 저수지를 통해 도시 전체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 시설의 형태가 있다. 귀족들의 저택과 뒤뜰의 목욕탕, 사우나와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춰져 있다. 원형극장과 경기장, 아폴론 신전, 시장터 개선문과 아치형 다리까지. 기원전 7세기에 석회석으로 축조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호화로웠다. 벵가지에서 알베이다 유적지까지. 황금 연휴를 맞아 동료 3명과 함께 리비아 북동부의 고대 유적지 알베이다로 여행을 떠났다. 이른 아침 숙소를 출발해 동쪽으로 몇 시간을 달리면 과거 로마의 식민도시이자 현재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 이른다. 벵가지는 유럽풍의 오래된 도시로 마치 로마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다. 2011년 카다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뒤 15년이 흐른 지금은 리비아는 서쪽 트리폴리 지역의 친미 세력과 동쪽 벵가지 지역의 칠러 세력이 나뉘어 통치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벵가지를 떠나 이집트 방향으로 해안을 따라 달리면 에메랄드빛 지중해와 끝없는 수평선이 펼쳐진다. 티 없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와 그 하늘 아래의 지평선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녹슬어 뼈만 남은 패선박 하나가 바닷가에 방치돼 있었다. 그 패선박에는 잔혹한 사연이 전해진다. 1969년 육군 대위였던 카다피는 혁명동지 5명과 쿠데타를 일으켜 벵가지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수도를 트리폴리로 옮겼다. 이후 아랍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벵가지에 거주하던 이탈리아인들을 강제 추방했고 당시 존재하던 이탈리아 식민지 시절의 창녀촌 여성들을 배에 태워 지중해에 수장시켰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 배가 지금까지 흉물처럼 남아있는 것이다. 아직도 녹슬고 흉물스러운 패선박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그대로 있는데 누구든 걸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지중해 끝자락에서 나는 관광객이 아니었다. 황성의 터에 서다. 동쪽으로 서너 시간을 더 달리면 알베이다 유적지와 조금 더 가면 이집트 국경에 닿는다.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과 푸른 초원들이 바다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오렌지나무 숲과 밀밭, 끝없이 이어지는 올리브나무가 풍요를 더한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도 잘 자라는 올리브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수명이 1500년을 넘기도 하고 산불이 난 뒤 가장 먼저 싹을 틔우는 나무가 올리브나무라고 한다. 중동에는 올리브를 짭짤하게 절여서 유리병 속에 넣어 가게마다 파는데 나는 너무 짜서 물에 씻어 먹어야 했다. 벵가지를 지나 몇 시간을 달린 끝에 마침내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키레네 도시와 로마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 양옆으로 펼쳐진 소나무 숲과 절벽 아래의 코발트빛 바다는 황홀했지만 시선을 돌리면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진 유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약탈을 위해 깔아놓은 철로 관리인 하나 없이 떠도는 개들, 고대 유적지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채로 남아있었다. 석유로 넘쳐나는 오일머니 속에서도 문화재는 당장 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씁쓸했다. 목이 잘린 비너스와 신상들, 신전과 원형극장은 부셔져 있고 공동 목욕탕과 우물터의 흔적은 남아있다. 암벽을 판에 만든 방과 굴 속의 폭포 그리고 암벽에서 떨어진 물을 흐르게 한 수로에는 목욕탕이 있었다. 그것이 클레오파트라의 목욕탕인지도 모른다. 야산 비탈에는 토굴로 된 집들이 마치 새들의 집같이 보였다. 그 자리에 서서 잠시나마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어쩌다 나는 해외 건설 노동자가 되어 이 머나먼 리비아 땅까지 와 벵가지를 거쳐 알베이다에 들렀더니 산과 바다는 그대로인데 고대 귀족들은 간데없구나. 20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유적 앞에서 나는 황성의 터라는 노래를 떠올렸다.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고 외로운 저 나그네 말없이 눈물지네. 지중해의 푸른 시간 위에 서서 나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사막에서 만든 술과 싸대기, 리비아 일상에 관한 기록입니다. 금지된 술 한 잔이 위로가 되던 곳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다. 누군가는 규칙을 피해 살아남았고 누군가는 규칙 안에서 무너졌다. 리비아에서의 시간은 관광이 아니라 훈련에 가까웠다.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훈련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쉽게 선을 넘는 존재인지 깨닫는 훈련이었다. 중동의 이슬람교에서는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기온이 45도를 웃도는 무더운 기후에서 술은 잘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성을 마비시켜 몸과 정신을 타락시키기 쉽다고 여긴다. 소와 양, 낙타는 우유와 털을 제공하고 노역에도 쓰이지만 그렇지 못한 돼지는 물과 사료를 주어 길러야 하니 건조한 사막 기후에는 맞지 않는다. 습한 기후에서 사는 돼지는 더럽고 고기는 쉽게 부패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기르지도 먹지도 말라고 금한다. 사막이나 척박한 땅에서는 양과 낙타를 데리고 풀을 찾아 이동하며 목축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중동 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이다. 1993년 리비아의 우리 현장에는 한국인을 비롯해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술을 간절히 원할 때는 직접 만들어 먹는 수밖에 없었다. 태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술을 빚어 한국인에게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술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됐다. 발효와 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위험한데 빨리 만들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이나 배터리 증류수를 섞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술을 오래 마시면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고 심하면 실명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술을 만들려면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는 깨끗한 장소가 필요하다. 나는 함께 근무하던 선배가 귀국하면서 술통과 재료를 넘겨받아 술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됐다. 술을 만들려면 먼저 밑술을 만들어야 한다. 쌀이나 과일, 건포도, 대추야자에 설탕을 넣어 발효시키는 방식이다. 쌀을 쓸 경우에는 불린 쌀을 쪄 고두밥을 만들고 누룩과 물을 섞어 따뜻한 곳에 둔다. 그리고 이스트와 알코올 도수를 위해 설탕을 가미하여 누룩이 발효하게끔 한다. 가스가 다 빠지고 적당히 발효되고 나서 깨끗이 정제하여 걸러내면 밑술이 되는데 이것이 막걸리로 그대로 마셔도 좋다. 이 밑술을 증류하면 소주 같은 증류주가 되는 것이다. 3단으로 된 통을 사용해 아래 통에 밑술을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2단 통에서는 증기가 모이고 3단 통의 찬물과 부딪혀 증기가 냉각된다. 2단 통에 있는 냉각된 증기가 액체로 변하면서 파이프를 통해 빠져나가 똑똑 떨어지게 된다. 이 액체를 우리는 싸대기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술맛이 이상해 몇 번 실패했지만 실패는 결국 성공의 어머니였다. 한번 맛본 사람들은 시시한 양주보다 좋고 깨끗하다며 찾는 사람이 많았다. 나와 친분이 있던 리비아 친구도 우리가 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끔 돈을 주겠다며 한 병을 부탁하곤 했다. 믿을 만한 친구라 공짜로 주기도 했다. 만약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심하면 감방에 가거나 경찰서장 집에 냉장고나 TV 세탁기를 바쳐야 했다. 리비아는 음주 단속이 엄격하지만 포도나 대추야자를 즙을 내어 보관하면 자연 발효된다는 사실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설탕과 물이 더해지면 알코올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 있는 리비아인들은 이웃 나라에서 술을 밀수해 마시거나 레바논이나 두바이, 바레인 등으로 가 며칠간 실컷 마시고 돌아오기도 한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30살 방글라데시 친구가 있었다. 무슬림이었지만 호기심으로 술을 마신 뒤 술의 유혹에 빠졌는데 휴무 전날이면 한 방울이라도 얻어 마시려 나에게 아양을 떨고 눈치를 보냈다. 젖먹이 아들과 가족을 두고 타국에 나와 있었으니 황량한 사막에서 술 한 잔이 주는 위안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순박한 얼굴이 눈에 선하다. 당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은 대부분 농부 출신으로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순수해 보였다. 리비아에서의 시간은 관광이 아니라 훈련에 가까웠다. 휴일이면 한국인과 삼국인 근로자들은 쇼핑과 전화 통화를 위해 도시로 나갔다. 리비아는 통신이 국가에 의해 통제돼 국제 전화를 하려면 허가된 사설 전화국에 줄을 서야 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줄을 설 때는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한 통화를 할 수 있다. 몇십 분을 기다려 겨우 연결해도 여보세요 한마디 하고 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다시 줄의 맨 뒤로 돌아가야 했고 그때마다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세금과 교육, 의료가 무료라 그런지 근로 의욕이 높지 않고 게으른 편이다. 젊은이들은 으슥한 골목에 무리지어 다니며 혼자 다니는 외국인은 쉽게 표적이 됐다. 쇼핑할 때는 반드시 여럿이 함께 다녀야 했다. 한 번은 나도 시장에서 일행과 떨어졌다가 청년이 튀어나와 비닐봉지를 칼로 찢어 낚아챘다. 물건만 빼앗긴 것이 다행이었다. 철권 통치 아래 곳곳에는 비밀 경찰이 깔려 있었고 도로에는 검문소가 즐비했다. 한국인 차량은 이유 없이 붙잡혀 자재나 부품을 빼앗기기 일쑤였다. 나는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폐 배터리나 고장난 자동차 부속품을 주려고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 타 현장에서는 검문소를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던 작업 차량이 군인의 사격을 받아 한국인 한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차량 도난이나 타이어를 몽땅 훔쳐가 안진뱅이가 되는 일도 흔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많은 곳에 주차하고 혼자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다음은 신종 전염병 사스와 트리폴리 공항 폐쇄, 그리고 서독 광부와 박정희 이야기를 기대하세요.